제가 이번에 이 책을 출간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책명을 상담으로 만나는 명리학으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명리학이 상담학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상담학으로 가야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심해서 해야만이 같이 살 수 있어요.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같이 변화를 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명리학의 뿌리는 음양우행이죠. 그리고 동양 철학은 생성론입니다. 변화죠, 변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북송시대 전까지만 해도 명리학이 점술적 관점에 치우쳤지만, 정통적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송대 이후로 보통 봐요. 서자평 선생으로부터 명리학을 원령 중심으로 상생상국의 변화를 중요시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는 좀 정신을 좀, 그동안은 앞에 거는 뭐 공자님의 이덕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좀 이제 명리학에 관계된 거니까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학의 전통적이와 상담학적 전환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주의 생성론과 이기론인데요. 주도니는 육아의 경전인 주역에 근거해서 태극도와 이를 해설한 태극도설에서 우주론 체계의 기본 내용을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태극도설은 본래 태극도역설로 불렀는데, 이 점은 그 기본 사상이 주역에서 나왔음을 표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도설의 기본 사상은 역에는 태극이 있고 이것이 양의를 낳는다라는 개사전의 내용을 변화 발전시킨 것으로 태극을 최고 범주로 삼는 우주론 체계입니다. 이 태극도설에서 오행은 음양일 뿐이고 음양은 태극일 뿐이며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라고 제기했는데, 주도니가 지은 통서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계승해서 오행은 음양이고 음양은 태극이다.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행은 어디서 나왔어요? 음양에서 나왔습니다. 그쵸? 음양은 어디서 나왔어요? 태극에서 나왔습니다. 그쵸? 이로써 사계절이 운행하며 만물이 생기고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목 수화토의 오행이 음양 두 기에 통일되고 음양 두 기는 태극에 근원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으로 나뉜다는 말은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의 태극에서 두 기가 분화되어 나온 것임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는 태어가 곧 기라고 했어요. 주돈이나 장제, 정호, 정의, 그 다음에 소홍, 이분들이 북송 오자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자, 태어라는 말은 본래 허공, 즉 광활한 우주 공간을 가리키는데, 장제가 말하는 허공은 어떤 절대 공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기로 가득 찬 공간을 얘기합니다. 즉 무형무상의 태어를 기본 본래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는 기화의 과정을 도라고 하였고, 태어에서 천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기화를 통해서 도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리고 그 허와 기가 합해서서 성품이라는 성이 생겼고, 또 그 성품과 지각이 합해져서 마음의 심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태어가 바로 천이고 기화의 과정이 바로 도인 것이다. 허와 기가 성을 이루고 성의 지각을 더한 것이 바로 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허와 기란 태어지기의 본성과 기의 속성을 분별하여 가리킨 말이다. 태어지기가 지닌 담이란 본질은 우주의 본성이고, 태어지기는 모여서 기가 되고 기가 모여서 사람이 되며, 사람의 본성은 태어의 본성에서 근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후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뉘는 실마리가 됩니다.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 자체, 순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꾸고 말 것도 없어요. 근데 기질지성은 기가 쌓여서 만들어진 건데, 그 안에 기질, 지성의 성자가 들어있죠. 그게 본연지성의 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성을 풍수받아가지고 기가 쌓여서 우리가 각자 기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디서 기질이 만들어졌나요? 자, 우리가 청간과 지지가 있죠? 청간과 지지가 있어요.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를 분석하는데 월령이 왜 중요합니까? 월에는 계절과 24절기가 있죠. 그렇죠? 그 계절 속의 지장간이 인원용사라고 하죠. 지장간. 그 인원용사가 뭐예요? 하늘의 기운이 갑을명정 무기경세 목화 토금소 오행이 계속 순환하고 돌면서 그쵸? 자정과 공전을 통해서 지구가 자정과 공전을 통해서 돌면서 낮과 밤과 봄, 여름, 가을이 생기는데 그때에 우리가 탯줄을 딱 자르면서 첫 호흡을 하면서 음양운동을 하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사주팔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주팔자가 생길 때 연월일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어디예요? 월령이죠? 계절일시 사절기니까. 그런데 그 월령이 뭐예요? 월지예요? 월령이 다른 거인 건 아시죠? 월지는 그냥 월지고 월령은 뭐예요? 지장간이에요. 월지 지장간을 월령이라고 해요. 그 월령이 뭐예요? 하늘의 기운이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기운이 지장간에. 그쵸?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 순서되면 자기들이 내려와요. 계절마다. 이렇게 순서되면서 지구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지구는 땅이죠. 토. 그러면 오는 기운을 밀어냅니까? 받아들입니까? 토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은 월지에 하늘의 기운이 품수돼서 지장간으로 내려가요. 그것이 다시 올라옵니다. 하늘의 기운이니까. 올라오면서 땅에 올라오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계절이. 계절적 형상이. 이해했나요? 그래서 천인감응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간과 지장간에 있는 천지인 삼재에서 천간은 천, 지지는 땅, 지장간은 사람, 인원용사니까 천지인 삼재로 사주 구성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 돌다가 내가 태어날 때 첫 호흡을 통해서 처음으로 다 음양오행을 내가 품수받게 되는데 그것이 월지 월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그 계절이 되고 그리고 연애에서도 일에서도 시에서도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주가 딱 결정되는 거죠. 그럼 성품이 어디에서 아까 마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성품의 마음이 어디에 맺히는 거예요? 월령에 맺히는 거죠. 그래서 월령에서 격국을 잡아야 되고 월령에서 당령이 나오는 거고 월령에서 조를 잡는 거예요. 그것이 타고난 성품이에요. 품성이고. 근데 그것은 뭐예요? 순수한 본연지기가 아니고 기루다가 올라와서 질루다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성품에 기루 있고 몸은 질로 나온 거예요. 질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성품을 받은 것이 내 승질이 돼가지고 그 승질이 내 사주팔자가 돼갖고 지 꼴린 대로 사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결국은 사주팔자라는 것은 내가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기로 이루어져 있고 몸뚱아리는 기로 형상으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정신과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주 명리학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좋은 길로 왜냐면 똑같은 사주팔자도 기후가 다 틀리잖아요. 굳이 뭐 미국 소련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한국에서만 태어났어도 기후가 다 틀려요.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느냐 그 산부인과 안에 기후가 틀리고요. 지역이 틀리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틀려요. 그래서 똑같은 사주 갖고 나도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부모의 교육, 가정 환경, 배우자, 사람 만나는 거 다 틀려요. 그래서 명리를 가지고 뭘 맞추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뭘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나서 어떤 정신상이나 어떤 마음의 어떤 심리 상태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한번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좌우돼요. 최소한 10년이 좌우돼요. 한 번 선택이. 그러니까는 우리는 늘 하루에도 선택이 많잖아요. 아, 오늘 뭐 먹지?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 말아야 돼. 오늘 공부하러 가. 너무 몸이 아픈데 좀 쉴까? 선택이 많아요. 그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라고 다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다 틀리고 선택이 그때 같은 사주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데 내가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보통 선택의 여지는 대여사까지가 연결되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명리학 갖고 뭘 맞추려고 하는 거는 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명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주명리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천인합일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성품이 자연의 법도와 법칙대로 정말 순전한 성품으로 살고 싶은 것이 천인합일사상이에요. 그래서 지장간하고 천간이 같은 글자인 거예요. 장제는 태어지기 곧 태어가 곧 기라고 했어요. 그 태어라는 말은 본래 허공 즉 광활한 우주 공간을 가리키는데 장제가 말하는 허공은 어떤 절대 공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기로 가득 찬 공간이다. 이거 내가 얘기했나요? 한 것 같으네. 흥분해가지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성론과 기질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음양오행과 이기론이라는 게 뭐냐면 리라고 하는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성리학이나 유학자들이 얘기하는 기면 음양오행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음양오행에 리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아주 천연지성, 본연지성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중국 철학에서 인성론에 관한 최초의 탐색은 공자에서 나왔는데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 다 서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자꾸만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심리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융의 그 서양 심리를 보면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단 무의식, 그렇죠? 사람이라면은 뭐 개는 개의 집단 무의식이 있고 예를 들어서 새는 새의 집단 무의식이 있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으로 태어나면 알아야 되는 것들. 그게 사단 실정이죠. 그 중에 사단이죠. 사단이 뭐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수호지심. 불쌍한 사람을 보면 배우지 않아도 가정교육을 안 받았어도 인간이라면 그냥 알아야 되는 거. 단서, 4가지의 단서가 그거잖아요. 부끄러움을 알고 시기지심, 옳고 그름을 알고 그 다음에 측은지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기지심, 측은지심, 또 뭐 하나 있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살아가면서 뭐 국가의 법도의 영향이나 제도나 또는 부모의 영향이나 주변 환경이나 문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습관이 각기 달라지면서 그런 습관이나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인성이 서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예요. 왕충은 논형에서 성품과 운명은 청기, 곧 기의작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왕충이 얼마나 우리 명리학에서 중요한 사람인지 알죠. 그렇죠? 정통적 명리학은 왕충의 자연정명론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1800년이 걸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도, 왕충으로부터 시작을 해도. 그 전에 주역 얘기 안 하고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엄청 검증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간의 성형, 명, 성품이나 형상이나 타고난 명은 모두 초기에 받은 기에 의해 형성된다 그랬어요. 초기에 받은 기가 뭐예요? 첫 호흡을 통해서 품수받은 연월일시,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죠. 일정 부분은 변화하지만 임신과 성장 과정에서의 외부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 인간 행위에 따라서 일정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를 조성과 조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성품을 만나고 명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충의 이 같은 관점은 성품은 기에 의해 결정되지만 성품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질의 선천성과 후천적 조절 가능성을 동시에 보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곡 또한 성인의 조건이 타고난 본성만이 아니라 후천적 수양과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보였으며 또 인간은 본래 맑고 탁한 기질의 차이가 있지만 마음이 허명하여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았는데 이 허명하다는 것이 리의 작용이에요. 리. 본연지성의 리의 그 리가 리인데 태어나면서 기질이 쌓여서 그게 이제는 기질지성이 됐기 때문에 그 속에도 리가 있어서 리와 기는 항상 짝으로 같이 타고 돌기 때문에 그
그 허명하다는 것은 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착하고 선한 마음. 그래서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기질을 내가 다스리면, 탁한 기질, 욕심 같은 기질 이런 것들을 다스리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는 인간만이 가진 도덕적 자각과 변화 가능성을 근거로 잡박하게 타고난 기질을 교육과 수양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다는 상담학적 토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명리학도 상담학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율곡이인은 성학지묘 수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도니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강함이 선할 때는 정의로움이 되고 고듬이 되며 결단력이 되고 엄정하고 굳셈이 되며 강직하고 단단함이 된다. 그렇지만 이 강함이 약할 때는 사나움이 되고 편협함이 되며 강압적이고 포악함이 된다. 또 부드러움이 선할 때는 자비로움이 되고 온순함이 되며 겸손하고 그 다음에 공손함이 된다. 그러나 이 부드러움이 악할 때는 나약함이 되고 결단력이 없어지며 아첨하고 간사해진다라고 하였어요. 이게 사람의 성품이에요. 위 구절은 인간 기질론의 고전적 텍스트로 성리학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수양론과 기질 교정론을 전개합니다. 따라서 유학자 대부분은 기는 음양오행의 기를 가리키고 질은 기로 말미암아서 쌓인 것이 일정한 형질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가 쌓여서 질이 되고 성이 갖추어진다. 성이라는 품성이에요. 기는 그 처음에 풍수받은 것이고 처음에 기를 풍수받죠. 계절적으로. 그리고 그 쌓여서 질의 모양으로 관상도 찌그러져 나오고 이쁜 애가 나오고 갸름한 사람이 나오고 둥글둥글 나오는 것도 다 그 기의 질에 의해서 그 모양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속에서의 광석이나 나무에서의 싹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이 음양오행의 기가 이 천지 중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가 정형한 것은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찌꺼기는 물건이 되는데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다 포함이에요. 식물. 그리고 또 이 정형한 것 중에서 또 정형한 것은 성현이 되지만 정형한 것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정형한 기 중에서 조잡한 찌꺼기는 어리석거나 불초한 사람이 된다라고 주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또 말하기를 사람이 타고나는 기질이 강하고 유한 것은 곧 음과 양의 큰 구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주에서 음간으로 태어난 일간하고 양간하고 태어난 일간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양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약간 신약해도 신약한 티가 안 나요. 그냥 밀어붙여요. 그렇죠? 근데 강한 사람도 음간으로 태어나면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실속은 다 차리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이런 것부터 이렇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질 속에는 또 다시 선과 악의 구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악이란 본래 올바르지 못한 것이고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가 중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질을 받을 때 목의 기운을 많이 받으면 굳세고 강한 것이 적어지고, 왜냐하면 금이 굳세고 강한 것인데 목이 많으니까 금이 약하죠, 상대적으로. 또 금의 기운을 많이 받으면 자애롭고 성스러움이 적은 것인데, 그러면 목이 인을 뜻하는 건데 그 인의 자애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이치는 미루어 보면 모두 다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명리학의 운명관이라는 것은, 명리학은 본래 그 화주림 일교법의 형손재간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육춘론과 상생상극론 그리고 용신론 및 왕세강약의 12운성과 신살론, 나봉무행 등의 이론을 계승해서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기 위한 점술적 기반을 계승한 것이 명리학이에요. 그래서 그 근간은 음양오행의 운행을 인간의 출생 시점에 적용해서 개인의 사주팔자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기lum화복을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습성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명리학 그러면 꼭 뭘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춰서 될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주도 틀린데
쌍둥이도 삶이 틀린데 뭘 맞추기는. 기질을 분석하고 이 사람의 병약이 뭔지, 어떤 조언을 해줘야 이 사람이 큰 실수 없이, 그쵸?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따뜻하게 상담하는 상담학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리고 점을 치고 싶을 때는 육교점을 치면 됩니다. 정말 잘 맞아요. 그래서 점학을 따로 공부해야 돼요. 명리는 상담학으로 가고, 그리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그때는 점을 쳐서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음과 양, 이것도 음과 양이에요. 이렇게 음양을 쌍으로 갖고 있어야지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지,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러나 서자평의 명통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북송시대의 서자평이 주돈이나 그쵸, 장제의 이런 리기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자평도 그때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사주를 이렇게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원령을 기반으로 해서 격국을 정리하면서 상생상부로 사주 보는 법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정통점 의미하겠죠. 그래서 서자평의 저서가 명통부인데, 이 명통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점서 치는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주역을 본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극이 나뉘어 하늘과 땅이 되고, 일기가 나뉘어서 음과 양이 되었으며, 오행을 유출해서 만물을 변화시키고 나왔다. 사람은 명을 부여받고 빈부 기천이 그로부터 말미암으니 술사들이 그 기틀을 알면 기륭화복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 청대 심여첨은 자평진전은 음양의 동정에서 사상이 나오고, 제가 아까 음양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동정이라 그랬어요. 그쵸? 움직임과 고요함. 그 자평진전 일부 간지론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동정론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동정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 속에서 오행의 갖춰짐을 밝혔으며, 이는 출생시 인간의 음양 오행의 길을 풍수받는다고 본 거예요. 첫 호흡을 통해서 천기 기운을 딱 받는 거죠. 그리고 사주가 딱 결정된 거죠. 즉 출생 연월일시의 천지 기운을 인간의 사주팔자에 적용하여 기질과 성향, 더 나아가 운명의 방향을 해석하는 체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니까 기질을 분석하는 것은 계절적 24절기의 원령이죠. 그래서 원령에서 격국도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서 당령, 사령, 그 다음에 조, 병약,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주는? 일간하고 월을 보는데, 궁극적으로 목적지는 뭐예요? 결국은 원령이 중요하지만, 일간한테 이롭게 사주 구조가 배합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결국은 일간에 귀결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를 분석한다는 것은 일간과 월간을 기준으로 하되, 그 나머지 글자 5글자들이 월간과 배합이 이루어져서 일간한테 결국은 이롭게 되느냐 이롭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사주가 좋다 나쁘다를 보는 거고, 요 한 글자만 있었으면 이 사주가 잘 풀어졌을 텐데 그 배합이 안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제는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해결하는 것을 갖추고 있으면 병양용심을 갖추고 있는 사주라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병도 있고 약이 있어야만이 사주가 뛰어나거든요. 그냥 병이 없고 약만 있는 사주들, 상생으로만 잘 갖춰져 있는 사주들은 그저 평범한 사주예요. 그냥 태어나서 학교 잘 다니고, 그냥 공부할 때 공부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정년까지 잘 갔다가 그냥 노후를 잘 마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병이라고 하는 힘든 고비를 겪어야 될 수 있는 기신 같은 걸 갖고 있는 사주가, 그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갖추고 있는 사주들이 영웅이 되는 거고, 뛰어난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관인상생만 있는 사주하고 상관경관에 관인상생 있는 사주하고는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상관경관된 사주가 정인이 있어서 폐인이 돼야만이 그 사주가 높은 격이에요. 그냥 관인상생은 일반 구급 공무원밖에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계절의 변화, 그 다음에 태국에서 음양으로, 그 다음에 사상에서 오행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간지로 또 음양을 나누고, 천간의 기운이 지장간으로
흡수돼서 다시 올라오면서 기질이 형성되고 만물이 형상이 드러났다는 거. 이거의 기초적인 오행 공부를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최소한 4가지 학과를 거쳐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조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조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우에서 무너지면 상생상극이 안 돼요. 금한순행이 돼서 얼어붙으면 상생상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을병의 명상으로다가 다 불타버리면 상생상극이 안 돼요. 바보사주예요. 되는 일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에 귀의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살 방법이 있다니까요. 종교에 귀의하면 먹고 살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이 상생상극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목이 많다고 많은 게 아니에요. 목이 많은데 물이 없으면 그 나무는 쓰러져 있는 나무예요. 수가 있어야 서 있는 나무예요. 수가 수생목이 돼야지 살아있는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의 용도가 틀리고 쓰러져 있는 나무가 해야 될 용도가 달라요. 그런 거 기초가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부터 공부가 다 돼야 돼요. 그리고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능력이에요. 상극을 한다는 것은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가 경쟁이거든요. 그럼 내가 상극운을 만났으면 내가 경쟁해야 될 일이 생겨요. 시험 볼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 전에 네가 상생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해요. 상생을 해서 준비를 하고 나가서 싸워야 이기죠. 준비를 안 했는데 내가 경쟁한다고 나가거나 시험을 보면 떨어져요. 그리고 또 상생을 만나도 상생이 더 먼저 상생이 먼저 돼야 돼요. 내가 상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걸 활용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활용을 하려면 먼저 내가 입력을 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생상극 개념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야 뭐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뭐가 병이고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을 해줄 텐데 그런 거조차도 너무 안 돼 있다. 참.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좀 앞으로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 사주를 봤을 때 어때 보이나요? 저쪽 끝에 거부터 한번 뭐부터 봐야 돼요? 첫째. 내가 아까는 그 분가가 있다고 했는데 조우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당령. 당령은 월지 봉기를 주로 얘기를 해요. 진술충미 빼고. 진술충미토는 초기를 주로 보고, 당령은 월령에서 당당하게 하늘의 기품을 받은 걸 당령이라고 해요. 이해하셨나요? 그 당령이 쓸모있는 배합을 갖고 있으면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업무 능력을 뛰어난 사람이에요. 격국보다 더 중요해요. 격국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격국의 성패죠. 격국의 성패를 논하려면 육신의 배합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학제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또 뭐예요? 형충해합을 알아야 돼요. 삼합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삼합의 용도가 뭐고 그리고 지지는 고유하기 때문에 천간하고 달라서 지지는 생학제를 전혀 못한다. 천간만 생학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지에서 조건이 되면 생학제를 한다. 이걸 모르더라고요. 지지에서는 삼합은 중기에서 나온 거이기 때문에 삼합이 되면 중기의 기운이 움직여서 발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놓치더라고요. 분석할 때. 그리고 진술충미토는 충을 하면 봉기가 움직여서 발동하고 생화극제를 다 할 수 있어요. 천간지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인시사에는 장생지가 투관되어 있으면 천간 위아래로 다 상상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 사주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상담으로 가지. 좋아요, 나빠요, 뭐 내 기분대로 얘기하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 사주는 어때요? 이 사주는 제가 조우를 본다 했는데 조우는 묘월에 태어났죠. 묘월에서 보면 봄에 태어났어요. 봄에 태어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봄에 태어나서 좀 계열병 무경. 공부했구나. 그쵸, 계열병 무경.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개수, 병화. 봄은 일단은. 그쵸? 왜냐하면 봄에는 수생목이 돼서 목생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수생목으로 목생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주에는 수가 없어요. 근데 지지만 봤을 때 수가 없는데 이
조용신은 수만 있어갖고도 안 돼요. 금생수까지 돼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수만 있으면 목다수축이 돼서 공부하다가 말아요. 수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 개수의 수생목이 오래도록 되려면 신금의 금생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랫동안 사람. 그래야 대학원 박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학자로 남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사주는 지금 금생수는 그냥 수생목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봄의 계절은 무슨 계절이에요? 한난주석으로? 습한 계절이죠. 습한 계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습한 계절인데 이게 봄에 이게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이 안 되면은 내가 나무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수생목한테 붙는 소질이 없으니까 사람에 대한 지처럼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처 정부주 같은 걸리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다행히 조용신이 정화예요. 그래서 정화는 마른 기운이에요. 조화는 기운. 그러니까 스트레스 말려버리니까 이 사람은 조용신은 잘 되어 있는 사주예요. 조용신이 잘 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연연하면서 감성이나 이런 걸 막 끄달려 다니지 않고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주다. 이렇게 해서 일단 조부터 알 줄 알아야 돼요. 이 조후에는 심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 강의를 따로 해야 되는 거라서 그냥 있는 것만 지금 잠깐 얘기하는데 복덕을 다 볼 수 있어요. 재물복이 있는지 누가 인복이 있는지 뭔지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어쨌든 간에 조후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당령을 봐야 돼요. 당령은 인신사회 같은 경우는 보통 공기를 다 당령으로 치고요. 좌우면은 15일씩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지장간이 음과 양으로 뚜렷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절기상. 그렇죠? 경축과 충고는 다르잖아요. 간목 당령과 을목 당령으로 나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3대 5의 순행이기 때문에 3, 3은 9니까 30에서 9를 빼면 21일 된 거예요. 절기로부터. 절기로부터 21일 되기 때문에 을목 당령이에요. 근데 을목당령이면 을목이 투관돼야 되는데 간목이 대신 투관되어 있으면 귀신이 투관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배운 걸 써먹지 못하고 다시 재학습을 통해서 다른 거를 또 공부해야 돼.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가 일단 당령인데 근데 이 당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는 을목 당령이면은 정화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봐야 돼요. 그래야 사회생활 전문가로서 병화 자체는 조직이고 단체고 국가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사회에서 경쟁력 있게 써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목은 줄기와 뿌리지만 을목은 이 줄기 뿌리에서 퍼져 나가는 거이기 때문에 이미 화운동이에요. 그 화운동이니까 여름에 속해요. 화운동이라. 그러니까 간목은 줄기 하나지만 을목은 막 가지가 막 많아가지고 수백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될 팔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알아야지 상담을 해주지.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그게 나와 있으려면 병화를 만나야 되는데 병화도 없어요. 이 사람은 당령에서는 그런 부분이 배합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떨어집니다. 선천적 업무 능력. 그럼 다음에 뭐로 가요? 격국으로 가요. 격국으로 가면 무슨 격이에요? 양인격. 이게 양인격이지. 원래 양인격은 평반 7살을 써야 돼요. 7살을 써야 되는데 7살이 없을 때는 역용할 것이 없을 때는 순용으로도 격을 승부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재성이 투관되어 있고 식상이 나와 있으면 식상 생재로 다시 순용으로 역용할 것을 순용으로 성격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 생재격으로 성격이 됐어요. 그 사람은 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당명의 그 업무 능력은 떨어지지만 격이 성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했어요? 진술충부터 해서 요술하게 진술충이 있네요. 2대1충은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주에서 원국에서는 2대1충은 자평인전에서 2대1충은 안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술학도 있어서 뭐 하지만 이것이 그냥 항상 고정되는 게 아니고 운에서 보잖아요.
방법에서도 오고 세운에서도 오고 원운에서도 오고 일지에서도 오고 시에서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뭔가 병이 있잖아요. 뭔가를 오행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못났으면 자기 잘난 것에 그냥 살면 얼마나 이제 마음 편하고 좋아. 근데 자꾸 비교가 돼. 다른 사람하고. 왜 비교가 되겠어요? 대운과 연운과 월운과 일진과 시간에서 육식갑자가 계속 돌고 오니까 자꾸 나를 건드려, 내 사주를. 그러니까 나도 욕심이 생기는 거야. 못난 걸로 그냥 내가 못난지 모르고 살면 편한데. 이해했나요? 그럴 때 내가 딱 어떤 운이 왔을 때 내가 딱 그걸 딱 잡고 내가 이것만큼 놓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지 나를 극복해서 자기 실현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질을 갖고 좀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러려면 육신이나 그 다음에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여러 가지 도덕 윤리적인 거나 뭐 습성이나 오행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상담하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사주에서는 진진형도 있지만 진술충도 있어요. 근데 사주 원국에서는 묘술하고 됐다가 묘진 방국에서 묘술학으로 바뀌었다가 진술충으로 이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묘술학이 해소된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주 구조가 영마를 주로 쓰면 되겠다. 그 충은 다 영마니까. 이해하셨나요?